안녕하세요.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은의 사상 첫 빅스텝이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0.5%포인트 인상했고요. 한은의 발표 후에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47% 상승한 2328.61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65% 상승한 763.18로 마감했습니다. 선물은 0.77% 상승한 307.9로 마감했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개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선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오늘은 5.2원 내린 1306.9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장 특징을 보면 한은의 사상 첫 빅스텝이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요. 장기간 금리 역전은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한은은 연내 지속적인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해외 경제 상황 등을 점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후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확대됐는데요. 그 영향으로 코스피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를 앞두고는 긍정적인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고요. 국제유가가 8% 폭락을 했고요. 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어제 하락했던 항공주들이 오늘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차의 임금 협상 타결이 있었습니다. 4년째 파업 없이 합의에 성공했고요. 내년에 울산 전기차 공장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본 히로시마 공장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 추진설에 그룹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위아는 2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전망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해성DS는 3,500억 원 규모의 창원 반도체 공장 증설한다는 뉴스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유한 킴벌리와 친환경 제품 확대 MOU 체결 뉴스로 상승을 했고요. 젠백스는 GV1001 비임상 독성 시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플러스는 우리 어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재무가 좋았던 바이오주였고요. 프로셀테라퓨틱스에 23억 원을 지분 투자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정재가 에미상의 나무주연상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컨텐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에미상의 연례 부문인가 후보로 등극하면서 급등이 있었고요. 거기에 특히 이정재의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더 큰 급등이 있었습니다. 네오이뮨텍은 면역 항암제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고요. 넵튠은 중국에서 자회사 개발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제로 국제 인증을 획득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5일 무상증자 추가 상장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고요. 삼영 ENC는 선박 자율운항 기술 부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크윙은 2분기 호실적과 무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강했던 고려신용정보는 예정된 빅스텝의 차익 실현 영향으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악재가 있었는데요. 알제리 멕시코를 합해서 6조 규모의 해외 수주 불발 우려로 하락을 했습니다. NHN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MK전자, 전 세계 본딩 와이어 글로벌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요. 본딩 와이어는 머리카락 평균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미세 금속선으로 반도체 조립 공정용 리드 프레임과 실리콘 칩을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메모리와 메모리, 오사트 등 글로벌 14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실리콘계 음극재를 해외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2차전지 음극활 물질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동부엔텍 인수 후에 추가적인 공격적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본딩 와이어 이익 및 2차전지 소재로 멀티플 확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80%로 고환율 수혜로 인플레 속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MK전자가 꽤 긴 하락이 있었는데요. 거의 지금 바닥을 다진 것 같죠?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7%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보 2분기 매출액 700억, 영업이익 127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캐파를 증설할 예상입니다. 2분기 중국 셧다운으로 기대만큼 큰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단기 실적 둔화 및 납품 지연 이슈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6000% 이상이고 자본금은 51억에 불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주당 20만 원대의 주가가 조금은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선보도 이렇게 긴 하락이 있었습니다. 역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중이고요. 오늘은 4%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에코프로비엠 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견고한 하이니켈 수요가 예상되고요. 매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으로 후실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높아진 컨센서스를 부합할 전망이고요. 3만 톤의 CAM5를 4분기에 조기 가동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중장기 생산 능력 확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2개나 나왔었는데요. 오늘 8%대로 강하게 반등이 있었습니다. 코엔텍, 처음 듣는 종목인데 듣고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거는 정말 알아야겠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언급해 드립니다. 폐기물 소각, 매립, 스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진입 장벽이 높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단가의 상승도 기대감이 있고요. 고마진 스팀의 판매를 주목해 보자고 합니다.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요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LNG 가격 급등에 따른 스팀 판가가 상승될 예상이고요. 재무 상태 또한 우수하고요. 거기에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매력입니다. 3%대 후반이고요. 박스권의 모습인데요. 오늘 박스권 하단에서 1.5%대로 거래를 마쳤고요. 재무 상태가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22년 추정치가 영업이익률이 50%대, ROE가 20%대, 펀은 10배, PBR은 2배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3.78%로 예상하고 있네요. 이렇게 모르던 종목인데 좋은 종목 이렇게 발굴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화신, 연간 영업이익 115% 증가할 전망이고요. 현대차, 기아향의 샤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팩 케이스 등 다양한 전기차 부품 생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신공장 지원을 위한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화신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화신을 탑픽으로 많이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로 KTNG가 있는데요. 때로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모든 사업 부문 안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방어적 투자 매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KTNG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장 전략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9시 30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발표했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9.1%. 41년 만에 최고라고 하네요. 어쩌죠? 8.8에서 8.9% 예상을 하고 있었고 9%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째요? 9.1%. 큰일 났네요.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게임 업종에 주목하자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수가 받쳐줄 때 이야기겠죠? 컨텐츠주들은 요즘 굉장히 핫한데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고 저가의 재매수 대응을 하자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변동성이 심한 만큼 단기로 대응하자고 합니다. 이슈별 단기 매매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자고 하고요.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었죠. 테니스가 요즘 또 부각을 받고 있네요. 여성과 2030 세대에서 테니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테니스 의류주들이 각광받고 있고요. FNF, 필라,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브랜드 에스코퍼레이션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지수가 받쳐줄 때 이야기죠.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네요. 유가가 이미 빠진 상태라서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만 않는다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측들을 했는데 단 9%만 넘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라니요. 미국 증시도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걱정이 되고 내일이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7월 FOMC까지 굉장히 또 긴장해야겠죠. 여러분 힘내시다. 화이팅!